미투 운동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고 권력형 성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계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형량만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성폭력 근절 대책,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황소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미투 운동이 이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정부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 말씀하신 정부라 하는 것은 정부 관계부처를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보다 정확히는 법무부입니다. 네. 법무부에서 얼마 전에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고 또 피해자를 밀착해서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 대책에 대해서. 네, 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번 대책의 초점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런 방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남성들이 성범죄를 쉽게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네. 뭐 고소 고발 당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그렇게 높게 처벌당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정형이 높아지게 되면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 이제 좀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의 전환은 어느 정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성범죄의 특성상 근본적인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 그 실제적인 진실을 안다라는 그렇죠. 데 이제 예.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하고 나면 지독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는데 자신이 당한 일을 일일이 복귀해서 이제 다 기억해내서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근데 가해자는 또 대부분의 경우 이건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성관계였다 이런 그 항변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장기간의 소위 진실 게임 양상이 벌어지게 되고 뭐 상대방 이렇게 피해를 당하신 입장에서는 이게 진정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었다 혹은 진정한 성폭행이었다 이런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법제 개선안이 처벌 강화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이 가해자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은 전혀 지금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가해자가 권력을 가진 이제 윗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가 그 밑에서 일하던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너도 좋았던 거 아니니? 내가 너를 선택한 건데 너도 당연히 좋지 않았니? 라는 이 소위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 말로는 이제 근자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인식 개선이라던가 뭐 이제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아 성찰을 통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고 이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식의 차이 뭐 이런 것으로 인한 진실 게임의 양상 이런 평행선을 달리는 이런 구도는 변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급기야는 이제 그 성추행, 폭행의 어떤 대상이 된 가해자로서 지목이 된 분이 그 배우 가운데 한 분이 자살하는 지경까지 이제 이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결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 해당 배우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배우의 가족들에 대해서 2차적인 가해가 지금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저는 아직 그분이 자살이라는 답을 이제 선택을 한 것일 텐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기는 하지만 말하자면 가장 안 좋은 답지를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가 성추행 사실을 처음 공개한 여성한테 이제 사람 죽었으니까 너 됐니? 뭐 이런 취향, 이런 취에 비아냥도 이어지고 있다고 해서 또 이것이 또 2차적인 가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회심을 하고 또 그에 맞는 처벌이 있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용서라는 수순이 이제 따라져 나와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처벌하는 단계까지도 지금 전혀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난 그런 그렇죠. 것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로서 정식의 법정이 아니라 여론 재판에서 이게 유죄냐 무죄냐가 이제 이미 다 다루어지는 이런 양상이 그렇게 이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집단 린치 혹은 뭐 이제 무조건적으로 정죄하는 양상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가해자에게 이렇게 지목하는 이런 양상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태까지 정식의 처벌, 정식의 정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이 정확한 처벌을 받고 또 정확한 판단을 거쳐서 정확한 처벌을 받은 이후에 갱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이제 적어도 이 권력형 성범죄나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이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이런 미투 운동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고 그 힘을 실어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드러나서 해결을 된 이후에 이제 미투 운동의 부작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로 논하는 것이 이제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단지 이것이 집단 린치나 혹은 뭐 집단적으로 그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을 가해하는 또 다른 가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측면은 있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부작용들이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예. 있는데요. 그 펜스룰이라는 것 들어보셨을 텐데, 네. 뭐 아예 여성과의 뭐 접촉을 이렇게 차단하겠다. 미국의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아내 외에는 다른 사람과 단둘이 식사하지 않겠다. 네.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시작된 거고, 요즘 직장 내에서도 여성과는 출장을 가지 않겠다. 모든 업무는 문자로 처리하겠다. 이런 부작용도 또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또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런 운동들이 최악의 경우로 번졌을 때 생겨날 수 네, 있는 네. 것이 이제 결국은 남혐, 여혐 네, 이런 예. 혐오하는 적대적인 맞습니다. 구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펜스룰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결국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여성들과 함께 일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고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 물론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 골로 간다 이렇게 네, 생각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심리도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성과 함께 일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함부로 성희롱적인 농담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뭐 나아가서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여자가 좋아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에 잘못이 있는 것이지 함께하는 그런 상황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좀 명백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 유명 정치인이었던 안희정 씨에 대한 그 수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안희정 씨 사건을 이제 대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여성을 수행비서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네. 문제를 야기를 했냐. 근데 이거는 사실 정당한 비판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성은 수행비서가 되면 안 되는 건지 저는 좀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네. 여성이어서 오히려 수행비서 역할을 더 잘할 수도 있고 그 섬세한 역할을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왜 여성을 수행비서로 삼았냐. 그 의도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혹은 여성을 수행비서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건 모두 다 정확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여성과 함께 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교육이나 인식의 전환이나 남성들의 좀 자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단계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미투 운동이 앞으로 피해자의 보호와 치유를 우선시하되 가해자 되신 분들이 진정한 보상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마음을 갖는다면 좀 그분들을 반성하는 기간을 좀 주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도 죄를 드러내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한 후에는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또 정신이 아닐까. 이게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네.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신 분이 예. 가해자의 입장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맞습니다. 여력은 전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맞습니다. 또 미투 운동이라는 것도 그분한테는 아마 개념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회에서 운동이라는 그 무브먼트라는 것을 붙여갖고 이게 미투 운동이 된 것이지 네, 예. 피해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신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한 것, 그 현상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지금 내가 말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풍이 돌아오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하신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우려스럽고요. 저는 그 성범죄를 저지르신 분들도 종종 변호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죄는 지은 만큼 벌을 받으면 되고 네. 같은 죄를 짓지 않으면 되고 그것으로부터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았으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이제 좀 자유로워지십시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런 과정이 정말 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 죄책감에 넘어지고 또 수치심에 넘어지고 그렇죠. 또 억울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이런 것들로부터 헤어나오는 것은 사실 인간 혼자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군요. 진부하지만 진부하기 때문에 진실인 말인데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고 네, 네. 또 주변 사람들이 기도로 도와줘야겠죠. 근데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가해자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할 단계까지 지금 성숙하지는 못한 것 같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지금 다루기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좀 보듬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제 미투 운동이 뭐 계속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좀 이게 나가야 긍정적일까 이런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저 역시 그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이런 성추문에 휘말리지 않고 성추행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식적으로라든지 무의식적으로라든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남성 중심의 성문화라던가 왜곡된 성문화는 정말 반드시 개선이 좀 되어야 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딸들은 이런 왜곡된 성문화의 그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디 좀 미투 운동이 긍정적인 그 효과를 잘 발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미투 운동이 지금 일부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용이 되는 측면도 조금은 있는 것 같고 또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론 재판이라는 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 재판을 통해서 가해자라고 지목되신 분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고 있는 그런 측면은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미투 운동의 고삐를 좀 잘 잡아야겠죠. 그래서 쉽게 나서지 못했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도와준다라는 측면을 그 본질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본질을 통해서 이 성문화가 좀 왜곡된 성문화가 좀 개선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사회를 일컬어서는 체면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자신들의 체 문제가 드러날 때 그걸 견디지 못하는 맞습니다. 거. 예. 그런데 상대방의 체면도 좀 생각하면 좋겠고 맞습니다. 예. 또 아프다 하는 사람이 그게 1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아픈 걸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픈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고 좀 치유하고 그 후에 좀 더 우리가 가해자 되신 분들의 그 맞습니다. 충분한 반성과 어떤 그 갱생의 기회 또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좀 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오늘 시간을 통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눠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